안녕하세요. 제자 채널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아까 전에 명전 영상을 올렸고요. 그 올리고 난 이후에 제가 마스터리 관련돼서 영상을 빨리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벌써 나온 지가 한 10일 정도 된 거잖아요. 오늘 날짜로 이제 11차가 된 거라 점수에 관련돼서 모든 주화를 다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터리 관련되어 있는 그 토탈 100점에 관련된 포인트를 오늘은 제 명전 때문에 이 스킬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열어놓고 오늘 명전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걸 열고 제가 했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게 마스터리가 나오기 전에 그 개발자 노트에서 캐릭을 내가 어떤 태클을 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개발자 노트의 글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글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캐릭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스탯을 찍으면서 맞춰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제가 준비를 한 건 예전처럼 뭐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썬볼 자체가 나오기 전 때는 솔직히 할만했었거든요, 탱커 자체들이. 그런데 지금 이번 나온 이 두 가지의 스킬 또한 역시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탱커는 그러니까 격수들은 무기를 하나 더 들었으니까 더 좋겠죠.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 기회의 찬스가 생기니까. 오늘도 제가 방패치기를 갖고 해보니 역시나 공격적으로는 조금 유해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양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누군가를 킬을 따는 데에선 좀 쉽게 오늘은 좀 킬을 딴 부분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뭐 탱커가 공격성으로 볼 때 뭐 명전 하나만 보고 탱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는 뭐 명전 외 플러스 뭐 1대1 캐릭일 때도 있고, 내지는 뭐 공성 요새 전 때문에 솔직히 템나가 빛나기 시작한 거라, 뭐 무적 스킬 하나 때문에 뭐 진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무적 스킬 하나 믿고 더 가라는 얘긴지.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는 탱커한테 이렇게 무기를 들어줘 봐야 오히려 더 죽을 찬스를 더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썬볼 때문에 좀 짜증나는데 이런 또 스킬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이런 죽음의 캐릭이 죽을 수 있다는 어떤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반대로 막아내야 된다는 탱커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좋은 소식이죠. 이런 것들은 뭐 격수들 입장에선 어차피 뭐 레어 맞고 죽는 캐릭들이 만약에 뭐 경갑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죽일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하나씩 더 장착이 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탱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좀 방어를 좀 많이 넣고 잘 못 죽이는 캐릭으로 조금 올려서 이렇게 투력도 이제 다 맞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갑을 열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거 나오고 난 이후에 저도 다시 그냥 원래대로 하려고요.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게임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게임을 결론적으로는 뭐 사용하는 이용자로서 이 게임을 계속 하려면 또 수긍에 가야겠죠.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적응을 하려면 그래도 최대한 나한테 뭐가 맞나 싶어서 오늘 다행스럽게도 어떤 캐릭과 저랑 투력이 그래도 한 5, 60만? 6, 70 정도 차이 나는 캐릭이었나? 그 캐릭하고 싸워봤는데 이 스탯으로 그냥 싸웠어요. 이 배트 랄프라는 이 두 가지는 열지 못한 상태에서 수호의 90점을 다 이 상태인 상태로 싸워봤는데 죽이는 거는 좀 쉽게 죽이긴 하더라고요. 대신 역시나 탱커의 문제점은 돌고 있는 캐릭들의 명중률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방패 스킬 자체의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스턴을 내지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명전 영상에도 가끔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 이속저하를 만약에 제가 이제는 깔린 상태에서 이제 스턴을 넣고 그 스턴을 넣은 캐릭한테 이제 앞에 달려가서 이제는 그 스킬을 방패 스킬을 써야 되니까 달려가는데 벌써 스턴이 풀리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종종.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니면 뭐 좋은 거는 내 스턴이 아니라 같은 팀원의 스턴을 내가 가서 더 묶어놓을 수 있는 쪽으로는 사용을 할 때는 꽤 좋았습니다. 일단은 쿨타임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계속 좀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영망에 들어가더라고요. 영망 스킬에 더블로 들어가서 넘어진 적을 또 한 번 그 넘어진 상태로 또 사용하게 되면
다시 이제 연장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건 적응을 해야겠죠. 적응을 하는데 일단은 탱커다워야 탱커죠, 그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탱커가 공격적으로 가봤자 남들도 다 공격적으로 찍고 들어올 건데, 격수들은 이런 식으로 물리, 뭐 피해량 감소 이런 것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넣긴 하겠지만 이런 걸 다 넣고 오겠죠.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을 제가 못 봐서 아무튼 뭐 공격적으로 다 넣고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탱커 자체도 역시나 나는 공격이 좀 뭐 죽이기 힘드니까 탱커 캐릭 자체가 나는 죽이는 캐릭을 만들래 해놓고 만약에 격수를 따라가게 되면 캐릭이 굉장히 엉망이 되죠. 왜냐면 나의 모든 스탯은 본 캐릭이 탱커인 분들한테 하나인 겁니다. 본 캐릭 자체 옵션 자체가 저 같은 경우도 다 뭐 물방 내지는 뭐 탄력, 물방 위주로 저는 다 키웠으니까 물방, 탄력 이 두 가지 그리고 뭐 상태 저항 이런 것들만 넣고 전 해피도 없어요. 기본적인 해피 빼고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를 냅두고 공격적으로 갔을 땐 결론적으로는 저한테는 플러스 되는 게 없잖아요. 방어 쪽으로 뭐 공격은 플러스가 됐으나 어차피 탱커는 일반 공격 스킬로 솔직히 캐릭을 죽일 수 있는 건 저투력을 갖고 저보다 투력이 낮은 캐릭들은 크게 문제 없이 지금도 뭐 잘 죽일 수 있는데 동투력 기준으로 했을 때 솔직히 일반 스킬을 가지고는 솔직히 캐릭을 못 죽여요. 조금 더 단단한 캐릭 같은 경우는 레어를 던져도 못 죽이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이제 좀 레어를 던질 때 뭐 크리가 터진다거나 뭐 지금처럼 뭐 썬볼이 있으니까 피를 못 먹게 해서 내 스킬이 들어가고 뭐 이런 개념은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1대1만 하려고 이 캐릭을 만든 건 아니니까 실적으로는 저는 요새도 해야 되고 공성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어떤 다수의 떼쟁에서도 캐릭을 움직여야 되니 저는 직업군에 관련된 건 명전 때는 좋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공격적인 스킬이 더 들어가져 있는 거라. 그러나 저는 일단은 방어 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고요. 배틀 엘프에 대한 종족 스킬로 올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 관련돼서 좀 아깝지만 명전은 뭐 배틀 엘프에 대한 종족 스킬로 이겨내 봐야죠. 일단 오늘 명전을 할 때는 그런 부분 공격적인 건 좋았으나 반면으론 좀 버티는 거는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 외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선택사항인 거라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투력이 저도 이제는 1000만 지금 투력이 1060만 지금 실투거든요. 이건 1067만인데 1060만 정도의 캐릭이 공격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좋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썬볼이라는 거 자체의 스킬 때문에 좀 무서워요. 사실은 아까 1대1을 했는데도 아까 객기 부리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상대방을 고물 먹게 하고 전 일반 물리학으로 버텼어요. 버텨줬고 동투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잘 버티고 진짜 장남삼아 내 캐릭 돌고 있는 캐릭들 보면은 뭐 짜증나서 그냥 고물로 바꿔버리고 그냥 저는 강화하고도 막 놀았거든요. 말 그대로 엿먹인 거죠 사실은. 닌 열심히 커내라 난 컨 안 하고 그냥 자동 놔둔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나서 레어 쿨타임 올 때 정도 되면 다시 나가서 레어만 던져주고 수동으로 그렇게 해서 놀았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애템 자체. 근데 지금은 뭐 워낙에 뭐 패치 이후에 공격 그러니까 격수들 입장에서 무기도 하나 더 생기고 여러 가지 방면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탱커가 공격적으로 만약에 수비를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잘 죽겠죠. 물론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탱커는 탱커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비로 모든 걸 올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격은 레어 스킬이 있기 때문에 레감으로만 어떻게든 죽여봐야겠죠. 썬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명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투력이 좀 낮아서 그래서 좀 잘 죽이고 싶다. 죽이는 거를 조금 더 희망한다 라는 분들 혹은 듀얼로 애템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격수의 캐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수비를 넣는 것도 좋긴 해요. 어차피 탱커로 변하면서
방어력은 좋아졌는데 거기서 좀 더 방어력을 넣는다면 더 잘 버티겠죠. 그런데 격수의 입장에서는 격수의 옵션 자체가 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옵션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공격을 넣게 되면 애템도 좀 더 강해지긴 하겠죠. 근데 그건 선택사항인데 얘도 탱은 탱 나와야 되니까 수비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통, 그러니까 일단은 수호 관련돼서 직업 스킬 이 방패치기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호 관련돼서 만약에 캐릭을 키우실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물방을 선택을 했고요. 크저 증폭을 넣습니다. 공격이니까 당연히 수비로 가야겠죠. 그리고 물리 피해량 감소, 마법 피해량 감소. 그래서 저는 원래 마법 피해량을 넣고 싶었어요. 제가 마법 캐릭 자체 캐릭이 좀 약하거든요. 왜냐면 물방으로만 저는 모든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 물방 마방으로 옵션이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 추가로 마방을 넣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물방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물방에 관련되어 있는 피해량보단 그래서 마법 피해량을 감소하는 게 좀 캐릭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고민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냥 이거를 넣었어요. 피해량 감소율 3%. 토탈적인 거죠. 물방이든 물리 공격이든 마법 공격이든 3%만 막자. 그렇다고 마방을 키우자니 또 물방이 또 안타깝고 해서 그 중간인 피해량 감소에 대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물약 같은 경우는 쿨타임을 전 넣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예전에 썬벌이 없었을 때라면 저는 무조건 이거 있습니다. 세 번째 거 일반 물약으로 버텼으니까 이걸로 했을 텐데 지금은 썬벌 때문에 사실상은 일반 물약 가지고 객기 부리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고물을 먹은 상태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페이스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생존 페이스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 둘 중에 그럼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탱커는 쿨타임 1초를 전 선택을 했고 이걸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도 참 좋거든요. 영망처럼 잘만 터진다면 어떤 망토의 스킬처럼 정말 확률적으로 잘만 나온다면 이것도 분명히 좋긴 한데 10%의 확률로 발동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도박성이야. 확률적이어서 내가 썼던 스킬을 또 한 번 쓸 수 있고 딜을 넣는 거는 럭키인데 이거는 럭키라고 보기에는 너무 애매한 게 굳이 필요 없을 때도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 일반 스킬 같은 경우도. 근데 물약을 고물을 먹던 일반 물약을 먹던 먹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하는데 고물을 먹으면 어차피 풀피가 차고 그죠? 그리고 풀피가 된 상태에서 다시 피가 거의 다 깎여야 된다는 개념인 거라 그리고 10%의 발동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한다는 건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체크하냐고. 저는 그래서 이걸 포기했습니다. 쓰실 분들은 쓰세요. 저는 쿨타임도 괜찮더라고요. 아까 해보니까 물약 먹는 타이밍이 15초인데 14초 만에 계속 고무리를 먹어지니까 그 1초 때문에 그 딸피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왜? 그 1초 때문에 죽기도 하니까 그 1초가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릭을 운영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초 감소를 썼고요. 20% 이하시 발동되는 게 에텐 같은 경우에는 해피율도 있죠. 근데 물리 공격력 25%를 증가한다는 것도 물론 약간 그거 같아. 그 휴먼 워리어가 이름 뭐지 그거? 근데 그거에서 왜 강폭이라고 하나요 그걸? 그 스킬 같아. 근데 템나 내지는 탱커가 딜을 줘봤자지. 그래서 저는 회로원 효과를 받을 경우 제가 공격을 받았는 경우에 생기는 악동류 발동 지속시간 20% 감소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 이상 저항물률 8% 그 다음에 공격적이죠. 이거는 방어 스탯이니까 방어 스탯으로 갔고요. 그리고 방패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건 이것만 쳤을 때는 스턴이 안 걸려요. 스턴이 걸려있는 상태나 넉백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연계해서 들어가야
지속시간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 하나로만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알았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열 거냐면 배틀엘프를 다 열 거고요. 해피 넣을 거고요. 공격력 필요 없어요. 엘프 자체의 특성이 회피가 좋다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회피를 보는 캐릭터도 있으니까. 근데 회피를 많이 올리면 그런 건 좋아요. 명중을 키우는 캐릭은 없으니까. 기본 명중, 활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그 패시브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걸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키우는 캐릭은 없거든요. 근데 회피를 통해서 키우는 캐릭터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엘프 같은 경우는. 저는 회피를 넣진 않았지만 저는 회피를 포기하고 저는 물방으로 다 올리를 한 겁니다. 회피를 넣을 수 있는 어떤 옵션들 자체를 다 포기하고 이제 기본 옵션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물방, 물공 이 두 가지만 넣습니다. 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어 데미지 감세 무시는 공격이겠죠. 왜 선택 안 돼요? 그렇지. 당연히 감세로 가야겠죠. 왜냐면 레어 스킬 데미지 감세 무시가 7,000이 증가된 캐릭한테 같이 7,000으로 덤비면 제가 데미지가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게끔 감세를 가야 이걸 키운 캐릭과 싸웠을 때 제로가 됩니다. 라는 공식, 뭐 산수 같은 거죠. 이것도 선택을 좀 해봤어요. 야,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 내가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나. 근데 이걸 뭐 그래서 그냥 크게 생각 없이 지금 드워프 엘프 자체가 실적으로는 휴먼은 뭐 그나마 저한테 부딪히는 게 팰러딘이고 다크 엘프는 뭐가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크 좀 짜증나지. 엘프는 뭐 제일 짜증나는 캐릭인 뭐야 그거 엘더 플러스 드워프는 워낙에 단단하니까 그래서 일단 단단한 캐릭한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단단한 캐릭을 좀 쳐야겠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이걸 선택을 했고요. 최대 HP 4%, 슬러 저항률도 아깝고 회피율 5%도 아깝지만 피통이 아깝습니다. 드워프를 못 이겨요. 엘프는 피통을 어쩔 수가 없어. 뭐 세이지 피통 버프를 먹지 않는 이상 피통이 워낙에 커져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130 얼마의 피통인데 이걸 넣게 되면 136만인가 7만이 되고 혈버프를 먹으면 146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대라도 더 맞으려면 피는 통은 커야 된다. 이거는 별로 필요 없고요. 방어막 생기는데 뭐 공속 지속시간 7초, 그 다음에 재사용시간 3초. 결론적으로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거의 확률적이지만 그래도 잘 뜨더라고요. 제가 사냥할 때 특히 탐욕 같은 데에서 한번 해보니까 잘 뜨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게 피에서만 그 보호막이 나왔다는 걸 살짝만 표시해주고 그 캐릭 자체를 덮어 씌우진 않아서 상대방이 그걸 체크를 피통 보고 하지 않는 이상 잘 못 그 비주얼적으로는 보이는 게 없어서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속 7%도 괜찮고, 그리고 공격 스택인데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과연 크리티컬 데미지를 통해서 데미지를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반 스킬 데미지를 줄지. 일반 스킬 데미지는 신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구배경 플러스 신배경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공속을 넣습니다. 공속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안 눌러져. 공속을 넣는 이유는 저희 사냥을 애템으로 하진 않으니까 듀얼 자체로 하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7%와 5%가 만약에 12%의 공속이 증가되는 건데 개인 버프로, 그리고 이게 확률적인 게 아니라 기본 스택이니까 5%가 지금 갖고 있는 공속에서 플러스가 된 거니까 나중에 뭐 요새 공성 때도 뭐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어타 부실 때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넣고요. 그리고 무적 스킬 자체가 공속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발동이 같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 단시간 내에. 그래서 공속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템은 탱커를 가지고 있는 분들, 뭐
패러딘이나 그 외의 캐릭들은 선택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애템 관련된 겁니다. 애템 관련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들이니까 뭐 크증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데미지 증가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제가 제일 필요한 공속을 넣고요. 이걸 열었는데 이것도 열었던 거 봤죠? 불빛 나오면서 제가 칠 때마다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 지속시간 30초고 40초마다 한 번이니까 20초마다 들어오게 되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쓰고 레어를 던질 생각으로 제가 이걸 했더니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탐욕했을 때도 꽤 괜찮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방 넣어야겠죠. 물방 캐릭이 크죠.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점 2점 더 남았죠.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한 감소율 3%, 쿨타임 1초. 이렇게 저는 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오늘 명전을 했는데 재밌기는 솔직히 재밌더라고. 수호로 하니까 그 직업군으로 방패 스킬 여니까 재밌긴 재밌었어요. 좀 더 빨리 죽일 수 있고 우리 경기 거의 5분 만에 끝나는데 5분 정도에도 못 끝내는 경기가 많은데 오늘 5분 넘기는 그건 없었죠. 저희가 많이 이겼다고 그렇지만 이길 때는 그냥 단시간 내에 이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지금 이 깔려져 있는 그 종족이 아닌 그 직업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스킬 가지고 그냥 토요일날 명전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정도에 다시 리셋해서 원래대로 다음 주는 이걸 토대로 명전을 이제 해야겠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더 이상 바꿀 생각이 없어서 이것도 1대1을 하게 되면 참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토요일날 이렇게 연 상태에서 명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아까 얘기했던 종족 스킬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오늘은 다 열질 못한 상태였으니까 토요일 날 했던 것도 역시나 점수 70점 가지고만 그 배틀F 그러니까 종족 관련된 것만 열고 시작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호만 열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건데 아무래도 이제는 종족 들어가고 수호에도 이제는 들어갈 거라 그냥 스탯이 아무래도 저번 주 토요일보다는 데미지는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스터리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종족으로 갈지 아니면 직업군으로 갈지는 개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탱커는 탱커다워야 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제 뒤에 있는 격수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게끔 벽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탱커가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안 죽는 캐릭이나 죽이기 힘든 캐릭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캐릭을 키웠었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지금은 이게 게임이 어느 순간 격수 게임이 돼버리는 것 마냥 무기를 던져두고 방패 든 사람한테 방패 들어서 그동안 못 죽였으니까 이제 무기 줄 테니까 그걸로 죽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방패 든 사람한테는 누군가한테 무기를 주었으면 방패 든 사람한테 더 두꺼운 방패를 주거나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의 폭이 없는 뭐 사지선다도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업군에 한 개 달랑 하나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찍으면 이거 하나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냥 이렇게 던져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캐릭을 키우는 거야. 격수들은 분명히 공격 갈 거라 우리들은 결론적으로는 공격 가게 되면 캐릭 멍청해지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격수들은 공격 스택을 찍을 걸 대비해서 우리는 방어 스택을 당연히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율성이 있어.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패치는 탱커들한테는 좀 안 좋고요. 단 탱커들이 예전에 받았던 2차 전직 이후에 받은 이 스킬이 그래도 그나마 수비가 있으니까 탱커는 그러니까 뭐 이런 공격 스킬 하나 받은 거에 대해서 크게 더 이상
불만 안 갖고 그냥 뭐 적응해 가야겠죠. 썰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스탯을 찍어서 캐릭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저와 뭐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찍은 스탯 그대로 찍으셔도 되고, 저랑 좀 다른 생각이 있다, 뭐 틀린 건 아니니까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투의 탱커일수록 수비 스탯은 많이 찍는 게 유리합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저투가 공격 스킬을 찍는다고 해서 공격력이 미친듯이 올라가지 않아요. 탱 자체의 직업이 그렇습니다. 레어를 가지고, 저도 레어를 던질 때는 내관무로 던지지 않는 이상 캐릭을 죽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 고투가 되더라도 뭐 지금 제가 고투인지 저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의 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동투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레어를 던지더라도 버팁니다. 요즘엔 레물을 던지더라도. 그런데 저보다 투력이 낮은 분들이 좀 더 위에 높은 고투를 죽이기 위해서 레어를 던졌을 때 세팅이 엉망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죽이지도 못하고 더 잘 죽는 캐릭이 돼버리니까,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건 저투일수록 무조건 수비 스탯을 많이 찍으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나마 더 잘 버팁니다. 그나마. 그리고 받는 뭐 이렇게 뭐 직업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스킬 가지고 한번 킬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썸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제 그거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티팩트. 저 아티팩트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이렇게 되었구나. 지금 은빛 용병단 다 모았어요. 앨리스도 다 모았었고, 역시나 배트맨 콜라보도 다 모았고요. 근데 고대 전장은 뭐 제가 돈 쓴 게 없어요. 그냥 다 지금 하나 못 뽑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못 뽑은 상태고, 이걸 가지고 제가 다를 초창기에 1200다양가 10장 받는 거, 그거 한 3주 정도만 사보고 난 이후에 너무 안 나오길래 그냥 포기했어요. 이거 뭐냐, 저 투력을 받아봐야 그래봐야 몇만일 거라, 지금 뭐 몇만 투력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티나는 시대가 아니어서 언젠간 오르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UR 뜬 거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언젠간 뜨겠죠. 그래서 쟁겨놓고 있다 보면 뜨지 않을까 싶고, 세트 구성은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대 전장 나오기 전에 이게 가장 베스트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놓고 난 다음에 저도 안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은빛 용병단 3단계 연 상태고 추가로 9,000을 받은 건가? 뭐 그럴 거예요. 앨리스 콜라보는 이런 식으로 2단계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된 거고, 반대로 이걸 받게 된 거죠. 아티팩트는. 그래서 은빛 용병단은 3단계, 앨리스 콜라보를 2단계 넣은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게 UR이 나와 있으니까 UR을 넣게 되면은 좀 더 앨리스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세트 구성에서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제가 고대 전장 관련되어 있는 건 다 모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건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망토고요. 망토에 관련된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가장 제가 그때 당시에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것만 추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구나. 이게 한 말 해드리지 않았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이게 최대 HP는 가장 필요해요, 탱커들은. 그리고 이게 투력이 뻥투기도 하지만 이게 투력이 제일 많이 줘요. 이 무언가의 그 망토 중에서는. 그래서 뭐 격수든 탱커든 뭐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올피예요. 올피통 넣으시면 되고, 크리티컬은 넣을 게 없으니까 뭐 크저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크리 제가 넣었다 그랬었잖아요. 크리랑 해피 넣은 거. 그래서 이거 넣은 거거든요. 크리티컬 바꿀까? 아씨, 잠깐만. 이참에 699면 1800 약간 21 2100 정도 오겠네요. 크저를 넣게 되면. 그래, 너무 못 줄이고 너무 민폐인데 캐릭이. 이때부터 크저를 넣기 시작했죠.
보시면은 크리 저항, 외 늙게 공격적으로 관통 내지는 뇌가 필요한 건 탄력과 크저 혹은 해피일 텐데 해피도 꽤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저가 넣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블랙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크저 아깝긴 한데 요거는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일단 크리를 넣었어요. 크저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크저로 돼 있는 분들은 그냥 바꾸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방 넣고요. HP보단 물방이 투력을 더 많이 줍니다. 물공 넣고요. 물공 아니면 물방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물공 넣고요. 이게 다 물공으로 맞췄는데 그때 술 먹고 다른 걸 바꾼다고 했던 게 잘못 바꿔가지고 이거를 그냥 보유효과 변경을 눌러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 그래서 지금 다시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2개를 맞춰놨고요. 3개는 다시 맞춰야 돼요. 개짜증났어요 그때. 물방 맞춰놨고 물공 맞춰놨고요. 물방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전 2개 나왔고 안 나와. 씨. 나와야 다시. 그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마무리를 하자면 마스터리 관련되어서는 뭐 본인 캐릭을 본인이 제일 많이 아실 거라.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캐릭을 키우고 싶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죽지 않는 캐릭은 솔직히 없지만 그래도 잘 안 죽는 캐릭, 나를 만났을 때 좀 짜증나는 캐릭, 그걸 예전에 한번 어떤 동생이 형은 잘 못 죽이니까 반대로 형들 못 죽이게 만들면 상대방이 나를 어려워하지 않겠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시 좀 파이팅했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너무 못 죽여서 짜증났던 그 탈리스만 나왔을 때 그때 진짜 많이 못 죽였죠. 이제는 나의 레어가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고안해낸 게 탈리스만 뽑기를 하면서 레물을 맞추고 배경을 사서 깔았는데 결론적으로 드랍되는 게 더 좋아서 그 드랍되는 걸 탈리스만을 까고 앉아있는 뭐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잘 재밌게 잘 죽이기도 했죠. 레물로. 그런데 아무튼 내가 어떤 캐릭을 키우고 싶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는 잘 죽지 않는 캐릭이 키우고 싶고 그다음에 날 만났을 때 짜증나는 캐릭. 저놈 만나면 죽일 수는 있는데 한 번 죽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캐릭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 만나면은 피하게 되고 저는 이제 막 들이대고 저는 웬만하면 죽어도 잘 안 빼요 캐릭. 뭐 명전 같은 경우 명전이란다. 그 탐욕 같은 경우는 죽으면 밖으로 튕겨나가니까 그리고 모르는 애들이니까 걔네들도 뭐 캐릭 돌리니까 썸볼 맞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돌리긴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같은 서버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때 거의 캐릭 안 돌립니다. 거의 자동 놓고 뭐 수동 정도만 뭐 누를 정도? 저도 이렇게 막 쫓아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죽어도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그리고 뭐 댓글로 이렇게 궁금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알려주시면 그때 이제는 뭐 영상을 계속 찍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만들 때 이렇게 같이 참고해서 하나하나씩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뭐 댓글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거 제가 보고 이렇게 영상 만들 때 같이 적용해서 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제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것도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추가 썰인데 어저께가 그 콜로세움을 했더라고요. 저 어저께 크리스마스 날이어서 저희 아기랑 눈썰 매장 가가지고 콘도 빌려서 놀았는데 어제 콜로세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콜로세움 영상을 못 찍게 된 거죠. 이번 달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벤트였는데 그래도 뭐 우리 아기한테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가 뭐 중요하니까 콜로세움 이벤트는 뭐 조금 다음 달로 미루더라도 한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 뭐 이렇게 뭐 후회는 없고 일단 이번 달 관련되어 있는 콜로세움은 저도 그 주화 못 먹었어요. 그 응원을 못 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엔 콜로세움 영상이 부득이하게 제가 못 찍었고 크리스마스 날 이어서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다시 콜로세움 영상 저도 이제는 뭐 올라가야 되니까 보니까 우리 명전팟에 있는 에이스가 2등 했더라고요.
도끼랑 싸웠겠지 뭐. 뭐 안 봐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 달 그 콜로세움은 영상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제라였습니다.